LKS 법률상식에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LKS 법률상식의 김기태 변호사 송민석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뭐를 얘기하기로 했죠?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증거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증거 수집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지 같은 걸 하나 쓰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종류의 소음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지를 쓰세요. 근데 문제는 일지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상대방의 항변을 받기가 쉬운 부분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지 외에도 이 일지와 덧붙여서 어떤 증거를 마련하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일지가 좀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일상적인 어떠한 특정한 기록을 계속해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증거 능력이 있고요. 증명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지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합쳐져서 만약에 그런 일지의 신빙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를 쓰셔야 돼요. 일기를. 자, 공책보다는 사세요. 공책 사시고 몇 월 며칠 어느 정도의 소음, 집 위에는 누가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지를 기계적으로 써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일지는 이제 글씨밖에 없잖아요. 일단 소리도 녹음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쉽잖아요. 핸드폰 뭐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소리도 어떤 종류의 소리가 났는지를 사실 손으로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손으로만 쓰지 마시고 녹음도 하실 수 있으면은 같이 좀 해주세요. 그 제일 골치 아픈 게 조정현 불렀는데 그때 손 수정을 하고 그럴 때 좀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기록이 중요한데 아까 일지와 마찬가지로 영상 녹화 그리고 음향 녹화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켜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CCTV에 소리가 녹음된 CCTV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언제 뭐 어떤 소리가 났었다라는 것까지는 측정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아까 봤듯이 소음 측정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결국 소송에 가면은 그 평소에 나는 이 소음이 과연 이 사람의 어떤 견딜 수 있는 한계, 법률 용어로는 수인 한도라 그러는데요. 그걸 넘은 정도의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가 안 했는가, 그것까지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소음기라고 해서 소음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평소에 어느 정도 데시벨의 소리가 나는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장비 하나 사시려 그러면은 뭐 싸게는 뭐 2, 3만 원, 비싸게는 뭐 수백만 원짜리 장비까지 존재하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으로도 이런 데시벨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일단 저희도 어차피 사건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 소음 측정기를 샀고 지금도 71데시벨 제가 말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이 되지요. 근데 아까 이 음향 소음 측정기와 뭐가 결합하면 큰 효과를 발휘하냐면 CCTV예요. 왜냐면 이 CCTV가 그대로 일상생활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 이런 소음 측정을 했는지까지도 그 영상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측정하는 것만 뭐 사진이나 영상 자료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CCTV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명 방법이 되겠죠. 이런 소음기랑 CCTV를 두 개를 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요즘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영상이랑 데시벨이랑 그런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거 한꺼번에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뭐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분쟁을 처음에 관리사무소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럼 소리가 날 때 좀 와가지고 좀 들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고, 그분들이 일단 듣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사실 확인서를 혹시 적어주실 수 있으면은 이것도 또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기록에서는 심지어 그 소음 측정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보다도 살짝 미달하는 소음 수치가 제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라면 사실 소음 분쟁에서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1,500만 원까지가 인정이 됐어요. 그 사건에 현출됐던 이제 증거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 제3자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소음을 들으신 그 내용을 좀 적어갖고 제출했던 게 상당히 유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증거에 대한 수집을 다 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투고 이래도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층간소음 때문에 워낙에 많은 부수범죄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깐 올라가서 이야기 좀 했다고 갑자기 막 위에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조용한데 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집에 있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 무슨 시비를 걸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쾌감이 느껴져도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좀 조심하시려면은 아무래도 국가기관에 좀 도움을 청하셔야죠. 일일이 신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고 내용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자주 이제 뭐 찾아와가지고 뭔가 집 앞에 뭐 자꾸 붙여놓는다거나, 뭐 자꾸 뭐 핸드폰으로 문자로 뭐 연락이 온다거나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뭐 나를 되게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면은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게 참 또 기준이 저희가 보더라도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층간소음이 그 충격소음이랑 공기 중으로 전달하는 소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웃 간에 옆에서 막 떨고 노래 부르고 고성방 가는 거 있죠. 그건 아무리 층간소음으로 전달이 되거나 벽간소음으로 전달이 돼도 그거는 층간소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퍼나 이런 것도 공격적인 그런 행위라서 아무래도 좀 처벌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퍼 소리 같은 걸로 상대방 이제 괴롭힐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경범죄처벌법에서 이제 큰 소리를 자꾸 내서 이제 이웃 시끄럽게 했다 이런 걸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최근에 그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자꾸 이런 귀신 소리 같은 걸 루퍼로 낸다거나 스피커로 낸다거나 이런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시면 인지를 하시고 이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심해요. 우퍼로 이상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보낸다는 거는 그냥 층간소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고, 스토킹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더 검토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좀 이런 부분은 더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고. 굉장히 아주 악질적인 행위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약간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민사소송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상대방의 그런 그 층간소음 발생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을 좀 수집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지금까지 그 받으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손해 이런 거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안내를 드리는 거는 상대방 집이 우리 집을 너무 이제 위협적으로 자꾸 찾아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 접근 금지 가처분 같은 거를 이제 신청을 해드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자꾸 반복적인 소음 발생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소음 진동 그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해서 어떤 소음을 발생시키면 그게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라는 걸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간접강제 형식으로 회당 뭐 얼마 이렇게 지급하라 이런 내용의 그 결정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께서 이 층간소음 이 비디오 밑에 정말 층간소음에 대해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디오만 댓글로서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KS의 김주표 변호사, 홍민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